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기로 했던 코로나 백신이 이번 주 안에 국내로 들어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인데요. 당초 약속한 물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00만 명분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국내 백신 접종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백신 누가 언제 맞게 될지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얀센 백신 100만 명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55만 명분에서 2배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금주 중에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우리 군용기가 직접 미국에서 공수해 와서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으로 만들어진 얀센 백신은 2번 접종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또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장점입니다.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극히 드문 혈전증이 보고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국내에서도 카투사 등 미군 장병 5,200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정부도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품목 허가를 낸 상태라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약 5,200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보고된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는 없었습니다.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인 가족들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10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군 가족이라 하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60세 미만, 30세 이상인 군 관련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세 미만 군장병은 기존 계획대로 6월 중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얀센 백신 도입에 앞서 내일은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모더나 백신도 6월 중 접종이 시작되며 대상은 30세 미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로 기존 우선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환자 이송 업무, 진료 보조 업무 종사자 등이 백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의 재련소에서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또 충남 아산에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주째 주말마다 이렇게 또다시 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바닥에 쓰러진 작업자 2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소속의 30, 40대 남성 직원들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아연 부산물을 재처리해서 아연을 다시 추출하는 시설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리 등 다른 금속들도 나오는데 이 물질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걸 이제 확인해가 다 찼으면 이제 기차로 털어내는 작업하는데 그걸 확인하다가 아마 가스에 질식돼서. 이 재련소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번에 숨진 작업자들은 산업용 마스크와 안전모, 기마개 같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 특성상 설비 가동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곳의 작업자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 하청업체 소속인 카자흐스탄 작업자 A씨가 로봇 설비 작업 중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 조치하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로봇 설비에서 철판을 꺼내기도 전에 로봇이 또 다른 철판을 내려놓는 바람에 설비에 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동료가 화장실을 간 사이 동료의 작업을 대신해주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계 작동에 오류인지 아니면 기계 조작에 오류인지 또는 안전관리에 소홀인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돼요. 첨단 자동화 시설이라던 로봇 설비 공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아산의 다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고 열흘 전 경남 함안에서도 산업용 로봇 시설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 좀 막겠다고 다 같이 참고 견디는 때 부산 해운대에서 수천 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미국 기념일 연휴를 즐기는 외국인들이었는데요. 우리 경찰이 해산도 단속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외국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쳤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무색하게 여럿이 모여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십니다. 근데 물론은 많이 다녀요. 한 10명, 12명 이렇게. 평소보다 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거나 하는 게 있어요? 네, 훨씬 많아요, 이번 주말에. 외국인들이 밤새 폭죽을 터뜨리고 소란을 피워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신고만 모두 38건. 경찰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2,000명 가까이 모여 현장 해산이나 단속은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의 한 외국인 클럽 거리도 주한미군과 외국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대부분 마스크는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연휴가 이어지는 내일 새벽까지 비슷한 소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연기는 그대로 윗집을 뒤덮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경기도 오산의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은 내부가 모두 타버렸지만 40대 엄마와 20대 아들은 불이 커지기 전 모두 신속하게 대피했습니다. 거기 내부에 2명 있었는데 거주자분들, 그분들은 자체 자리 대피를 하신 거고. 윗집과 옆집에 살던 주민 12명도 빠르게 대피해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소방법이 강화되기 전 건축 허가를 받아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자 곧바로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대피 방송이 몇 차례 나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집이 모두 타버려 당장 원인을 찾긴 힘들고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세계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기후 관련 기금을 지원하고 내후년에 있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한국에서 열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한다는 취지에 맞게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무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자는 취지입니다. 아이 손에 이끌려 단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주변엔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소나무 숲과 멸종위기인 사향 노루가 실시간 증강 현실로 되살아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을 촉구하며 우리나라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습니다. 2025년까지 기후 녹색 ODA를 대폭 늘려 이 밖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500만 달러 규모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 기금 신설, 다양한 생물종 보호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다짐했습니다. 기후 환경 분야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상회의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화상 연결로 참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극복 등의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한 뒤 내일 밤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서해의 작은 섬 궁시도에 괭이갈매기떼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5월 초 산란기를 지나고 지금쯤 부화가 돼야 하는데 이상하게 새끼를 보기 어렵고 둥지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 알을 훔쳐간 겁니다. 괭이 갈매기의 서식지가 없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조영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태안군 모항항에서 백길로 1시간. 만여 마리의 괭이 갈매기가 서식하는 쿵시도가 나옵니다. 이들의 산란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 20일 전후에 부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쯤 새끼들이 둥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둥지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곳을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텅 비었거나 다시 낳은 알이 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초 산란기인 이달 초 누군가가 70% 정도의 알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괭이갈매기 알이 어떤 약효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을 삶아먹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알을 다 걷어간 것 같습니다. 알을 도둑맞은 어미의 5% 정도는 산란을 포기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알을 낳습니다. 재산란한 알은 크기가 작아 새끼들이 태어나더라도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알을 한 번 더 도둑맞게 되면 괭이 갈매기들은 산란을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서식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개체군 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2년 전에도 괭이 갈매기 알 1,600개를 불법 채취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괭이 갈매기 알을 무단 반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